지난 시간에 우리가 큐브를 육면체죠. 육면체를 씬에다가 배치를 해봤습니다. 배치를 해서 처음으로 이제 3D 물체가 화면상에 나타나도록 해봤는데 실제로 플레이를 해보니 보시는 것처럼 회색의 네모 이게 3차원의 물체인지 평면상의 물체인지 구분이 안 가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역시 빛입니다. 빛. 물체라고 하는 게 3차원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뭐 중간 정도의 색상 이런 톤들이 달라져야 3차원으로 명확하게 구별이 가서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라이트를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플레이를 다시 멈춰주고요. 자, 게임 오브젝트에서 파일, 에디트, 에셋, 게임 오브젝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게임 오브젝트라는 이 메뉴가 굉장히 자주 사용될 겁니다. 자, 두 번째 크리에이트 아더에서 중간쯤에 가시면 라이트들이 4개가 존재하고 있어요. 디렉셔널 라이트, 포인트 라이트, 그다음에 스포트 라이트, 에어리어 라이트. 그러니까 디렉셔널 라이트는 방향만 존재하는 라이트예요. 방향성만 있는 거예요. 포인트 라이트, 스포트 라이트, 에어리어 라이트는 이거는 뭐 그다지 지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많이 사용될 만한 것들이 아니에요. 빛은 사용하는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빛은 계산량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빛이 들어갔을 때 빛의 이 각각의 면들, 3D 물체의 각각의 면들이 빛을 어느 정도를 받을지를 다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찍히는 하나하나의 이 픽셀들, 화면상에 비춰지는 하나하나의 픽셀들이 이 빛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가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빛은 굉장히 비싼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 작업이에요. 고로 라이트는 가능하면 최소한만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PC에서의 게임들은 워낙 그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빛들을 여러 개를 많이 쓰고 있지만 스마트폰에서는 아직은 리소스들을 쓸 수 있는 게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디렉셔널 라이트, 이게 이제 태양광이라고 보면 됩니다. 태양은 저 멀리 어디에선가 굉장히 먼 곳에서 빛을 발해서 오는데 각도, 각만이 중요할 뿐이죠. 비치는 각이 중요하지만 어디에나 비치게 됩니다. 어디에서나 빛을 받게 되는 게 이 디렉셔널 라이트, 태양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3D에서 기본적으로 한 개는 이 디렉셔널 라이트가 존재를 해야겠죠. 그래서 디렉셔널 라이트를 눌러봅니다. 자, 그럼 화면상에 디렉셔널 라이트가 나타나는데 자, 이 씬 뷰를, 씬 창을 보기 위해서는 자,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각도가 달라집니다. 보는 각도를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이 각도를 나타내는 화살표들도 같이 변하죠. 네. 자, 요걸 눌러서도 바로 바꿀 수 있어요. Z축으로, Y축으로, X축으로 이런 식으로 눌러서 90도 단위로 돌아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직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보기가 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내가 편하게 왔다 갔다 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화면을 줌인 줌아웃 할 때는 가운데 스크롤을 왔다 갔다 돌려주면 됩니다. 스크롤 버튼을 돌려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 화면상에 보기에도 이미 스크롤해서 큐브를 좀 당겨보면 이미 3D처럼 보이죠? 윗면은 좀 밝게, 자, 카메라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카메라를 기준으로 보면 카메라가 비치는 영역이 좀 당겨볼까요? 이 영역이에요. 여기 보이는 이걸 뭐라 그러냐? 피라미드 형태의 요 영역이 카메라가 비치는 영역이고 굉장히 크죠. 그 안에 여기 그 육면체가 있는 건데 육면체의 윗면이 좀 밝고 그 다음에 앞면이 약간 덜 밝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오른쪽 면이죠. 오른쪽 면이 좀 더 가장 덜 밝고 이러면서 뭔가 3차원적인 물체의 느낌이 나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빛을 다시 선택해 보세요. 하이라키에서 디렉션 라이트를 다시 선택해서 보면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이 빛이 각도가 내가 정면에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카메라가 여기 있으니까 카메라가 여기서 저 큐브를 바라보고 있을 때 저의 오른쪽
오른쪽 뒤편, 등 뒤에 머리 위에서 빛이 내려오는 이런 방향이에요. 그렇죠? 보통 이런 방향을 자주 써요. 일반적으로 게임에서도. 이게 이제 우리한테도 익숙하기 때문에 이 방향이. 그래서 보시면 이 디렉셔널 라이트의 인스펙터 쪽으로 가보시면 선택을 한 다음에 디렉셔널 라이트의 트랜스폼을 보면 위치가 나오는데 위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디렉셔널 라이트에서는. 이 위치가 앞에 있건 뒤에 있건 다 비쳐요. 어디에 있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자기가 아무 쪽에나 밀어놔도 상관없어요. 위치는. 위치 이동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각도입니다. 지금 X축으로 50도, Y축으로 마이너스 30도, Z축으로 0도의 각도만큼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려면 이 각도를 이해하려면 좌표계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좌표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차근차근 한번 들어보시면 자, 지금 카메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카메라의 위치가 0, 1,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그리고 이 큐브의 위치는 0, 0, 0의 원점이죠. 자, 큐브의 위치가 0, 0, 0이라고 하는 것에서 주의하실 부분은 뭐냐면 이 큐브는 지금 크기가 이 가로 세로 높이가 1이에요. 1이라는 그 크기로 되어 있는데 픽셀 단위와는 다릅니다. 그냥 임의의 수치 1이에요. 여기에서 정한 단위 1입니다. 이 뭐 1m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거기에서 자, 여기가 0이냐? 아닙니다. 여기가 0이냐? 아닙니다. 이 중간이 0입니다. 즉 0, 0, 0이라고 하는 위치는 이 정육면체의 정가운데가 되겠어요. 지금 위치상으로. 0, 0, 0은 이 정육면체의 정가운데에 있는 부분이 0, 0, 0이에요. 이 3D 물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육면체 같이 대칭인 경우에는 가운데가 기준점 0, 0, 0 자기 자신의 원점이 되고 지금 그 원점에다가 0, 0, 0에다 이 물체를 가져다 놨으므로 이 전체 시스템의 원점이 이 큐브의 원점과 동일한 위치에 가 있겠죠. 자, 이거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카메라는 어디 있느냐면 0, 1, 마이너스 10에 있어요. 자, 물체가 0, 0, 0에 있고 0, 0, 0에 있고 그 물체로부터 X축은 똑같고 Y축은 1만큼 높고 그 다음에 Z축으로는 마이너스 10만큼 뒤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약간 위에서 뒤에서. 자, 그러면 X축, Y축, Z축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X축, Y축, Z축이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있느냐. X축은 화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좌우로 움직이는 게 X축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빨간 화살표가 X축의 플러스 방향을 의미합니다. Y축은 높이입니다. 높이 방향, 위아래 방향. 여기서 이 녹색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게 Y축으로의 플러스 방향입니다. Z축은 그럼 뭐겠어요? 나머지 요거죠. 요 파란색. 화면을 봤을 때 화면으로 들어가는 방향. 이 방향이 Z축으로 플러스 방향이에요. 자, 그런데 좌표계에도 왼손 좌표계가 있고 오른손 좌표계가 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왼손 좌표계가 뭐냐, 오른손 좌표계가 뭐냐 하면, 자, 왼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을 들어보시면 지금 이제 유니티 3D에서 사용하는 게 왼손 좌표계인데, 지금 화면상에 있는 내용과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자, 이렇게 그 위치가 각각의 화살표가 맞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금방. 자, X축은 이 가운데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X축의 플러스 방향이에요. 이게 왼손 좌표계입니다. 핵심적으로 차이 나는 게. 자,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은 당연히 Y축이 되겠죠. 윗방향으로 가는 거. Z축은 이게 검지손가락이죠. 이 두 번째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Z축의 플러스 방향. 반면 오른손 좌표계는 X축이 반대로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X축의 플러스 방향이 어느 쪽이냐,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유니티 3D를 기억하실 때는 왼손 좌표계다. 왼손을 딱 들어서 Z축은 두 번째 손가락, 검지손가락 나가는 방향, X축은 세 번째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Y축은 엄지손가락, X, Y, Z.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좌표계를 머릿속에 잘 이해를 해 두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걸 설정하기 굉장히 쉬워지겠죠. 그래서 라이트 설정을 얘기하다가 이게 그 좌표계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걸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빛을 적당하게 갖다 놓고 해봤는데 그래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물체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10만큼 Z축으로 뒤에서 1만큼 약간 위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3D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카메라를 한번 조작을 해봅시다. 카메라를 일단 옆에서 한번 바라보면서 너무 이제 보기에도 카메라가 지금 너무 비슷한 높이에서 바라보고 있죠. 일단 높이를 높여볼게요. 자, 이렇게 위로 올립니다. 위로 올리고 자, 왼쪽 상단에 보시면 손바닥이 있고 이동이 있고 그 다음에 회전이 있고 스케일링이 있어요. 자, 세 번째 거 회전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들이 주변에 나타나거든요. 동그라미들이 주변에 나타나는데 이게 각각의 축들을 회전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자, 빨간색을 지금 잡고 이렇게 돌려보면 X축이 변합니다. X축이 변해요. X축이 변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렇게 X축이 변한다라는 게 이게 X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각도의 조절을 보면 X축이 이렇게 변하고 그 다음에 약간 옆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 방향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연두색 Y축 위에서 바라보는 이 머리를 Y축이니까 이 축 방향으로 돌린다라고 하는 개념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Y축이니까 Y축 이 축이죠. 이 축을 기준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이 축을 기준으로 돌린다라는 개념이에요. X축은 이 축이니까 이 축을 기준으로 돌리면 고개가 이렇게 위아래로 되겠죠. Y축을 기준으로 돌리면 좌우로 될 거고요. 그럼 Z축은 어떻게 돼요? Z축을 기준으로 돌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Y축도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위치로 바꿔볼게요. 지금 너무 멀리 있으니까 위치를 좀 가까이 가져가고 너무 옆으로 벗어나죠. 그래서 X축을 이렇게 옮겨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을 누른 채로 움직이면 휠을 이렇게 스크롤 위아래 하지 말고 누른 채로 움직이면 이렇게 패닝이죠. 패닝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 가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완전한 3D 물체라는 것이 보여주죠. 윗면이 밝고 앞면은 덜 밝고 옆면은 좀 더 어두면서 잘 보시면 원근법에 의해서 앞에 있는 것들은 크게 보이고 뒤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3D에서 원근법에 의해서 먼 물체와 가까이 있는 물체의 크기의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카메라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보여드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라이트를 설치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